안녕하세요. 김진욱 수사입니다. 지금 제 앞에 계시는 어머님 기준으로 해서 1m가 넘어가니까 제가 마스크를 좀 벗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주제는 작년에 이제 특목자사고 입시가 있었습니다. 그 입시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특목자사고를 가고자 하는 목적은 대입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원외고가 인생의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뭐 하나고 나왔다고 삼성전자에서 뽑아주겠어요? 안 뽑아주죠. 중요한 건 서울대를 나오는 거고 카이스트를 나오는 거고 우리가 의대를 가는 그런 디딤돌로서 고등학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학교도 실적을 이렇게 쭉 보게 되는데요. 뭐 의대 진학 실적도 보게 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명덕외고 진학 실적이 이제 뭐 작년에 이제 외고 국제고부터 시작해서 다 나왔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일단 살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이 학교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학교인지를 일단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필요 없는데 거기 갈 필요는 없잖아요. 학비도 비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하나고는 월 200만 원 들고 명덕외고는 월 150에서 200 사이 정도 이렇게 들거든요. 기숙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그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거기다 사교육비까지 또 들어가게 된다면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시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설명할 때 이제 1, 2, 3 이렇게 했는데 딱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근데 2시간 걸린 게 하나를 제외하고 2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개를 다 하게 되면 아마 시간이 오버될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별첨 자료는 나중에 제가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어머님들이 이제 그 댁에 가서 보셔도 뭐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걸로 저는 생각을 해서 별첨 자료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무슨 문제냐면 문과하고 이과하고 학력 격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진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전의 케이스가 어땠냐면 목동 지역의 이제 중학교 기준으로 해서 1등에서 한 5등 사이가 보통 보면 예전에 한 6, 7년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제 1등이 어디를 보통 지원하냐면 상산, 외대 하나 중에 하나 이렇게 지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학생이 민사를 지원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 5등 중에 한 명이 꼭 지원한 학교가 어디였냐면 대원외고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옛날에 우수 학생들이 1등부터 10등까지 쭉 줄을 세우면 그래도 한 4, 5명, 4명 정도는 문과 학생이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은 이제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1등에서 10등까지 줄 서라 그러면 쫙 줄을 쓰잖아요. 그러면 1등에서 10등까지가 이과예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1등에서 10등까지가 이과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어머님 이제 따님이 목동고를 가신다. 그 다음에 자제분이 강서고를 진학을 했다. 양정을 갔다 했을 때 그럼 1등부터 10등까지 나와라 줄을 쫙 세우면 어떻게 되냐면 1등부터 7등까지가 의대 진학 희망이에요.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났냐면 21학년도 상산고 신입생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학교 자체 내에서. 그래서 네가 나중에 고3 졸업할 때 대학에 어떤 쪽을 가고 싶니? 라고 조사를 했더니 19이 의대라고 썼어요. 약대도 아니고요. 그냥 의대라고 썼어요. 제가 CNC학원에 있을 때 22학년도 보내고 21학년 보내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조금씩 틀려지는 게 되게 재밌는데요. 상상고 학생들 이제 준비생들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해서 얘기를 해보면 17명 정도가 21년도 이전에는 이제 20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의대 플러스 공학이었어요. 상상고와 신입생들 구조가. 근데 이게 21학년도 넘어오면서 어떻게 됐냐면 그때 이제 15명 정도 이렇게 제 반에 있었던 것 같은데 상상고 준비생들이 한 명 제외하고 전부 의대였어요. 한 명이 약대였어요. 여학생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상상고 그러면 그냥 전부 의대로 가게 되는 거야. 그 상상고에서 조금 걱정을 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의대 준비학교가 아닌데 들어오는 학생들은 전부 의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어 선생님이나 인문계열 선생님들이 걱정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외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과목을 이렇게 해도 애들이 시큰둥한 거예요. 진로 선택 과목에서 뭐 문과 쪽으로 뿌려보이 학생들이 거의 없고 지금 추세가 어떠냐면 한반 정도도 거의 안 생길 것 같다는 25명 기준으로 해서 목동도 다르지 않습니다. 목동도 뭐 예를 들면 강서나 양정 뭐 3, 4년 전부터 강남은 그렇게 됐는데요. 8대 2의 비율이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 세아고등학교나 뭐 이런 쪽 기준으로 하면 8이 20이었고요. 2개 반 정도가 문과 클래스였어요. 지금 이쪽 일반고가 이제 예전 같으면 5.5 대 4.5 정도 기준으로 했거든요. 진명여고는 5.5가 이제 인문계였어요. 근데 그 비율이 뒤집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그래서 이제 뭐 양정이나 강서는 아마 8대2나 7대3 그 중간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진명도 이제 6대4 비율로 해가지고 이과 학생들이 더 많아졌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수능할 때 이제 선택 과목을 하잖아요. 그 선택 과목 할 때 사탐이냐 가탐이냐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비율은 희한하게도 55대 45로 항상 문과 우위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는 거죠. 강남이나 목동 기준으로 하면 이과 학생들이 월등히 많은데 걔네들이 나중에 수능 선택할 때는 이 비율대로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과 학생들한테 치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신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그리고 수능도 수학을 잘 봐야 되는데 얘네들 틈에서 내가 수학을 잘할까 보고 있다가 보니 학통을 선택하고 좀 쉬운 예전 같으면 문과 수학이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쪽으로 가서 그냥 점수를 받아서 가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그냥 문과로 와버린 거예요. 걔네들이.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그 학생들이 보통 결정하게 되는 단계가 언제냐면 3학년 3, 4월 정도 되거든요. 야, 그럼 그때까지 이과 공부한 게 완전히 헛수고가 되는 거죠. 가탐 열심히 공부했더니 아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사탐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선택을 할 때 어머님들이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면 문과 지향적인 학생들에게 예를 들면 야, 우리 부모님이 이제 조국처럼 굉장히 빽이 좋아서 내가 너 의대 무조건 보내줄게. 걔네들 의대에 가서 공부를 못해요. 조민 학생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아니었잖아요. 영어 잘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갔냐면 한영 외고를 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맞는 라인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아요. 지금 우리 그 서울시 교육청 그 교육감 하시는 분이 자제분은 대원외고하고 뭐 그쪽으로 갔었거든요. 그쪽 라인으로 가가지고 그냥 인문계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고대를 환경 쪽으로 간 거예요. 환경이란 게 문과 이과 공통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좀 어중간한 이런 쪽이 있는데 환경과학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제가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게 나중에 어디냐면 의전원으로 해서 부산대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거 의전원이라는 게 뭐 의학 전문대학이라는 게 대학의 학과 전공을 그렇게 따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물학과가 유리하게 시험을 치는 건 맞는데 뭐 그런 쪽에 상관없이 아무튼 글로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나중에 무슨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운이 좋게 어쨌든 부산대 의대를 들어간 거예요. 부산대 의대를 들어갔더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6업을 2번을 한 거예요. 6업을 2번 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거의 낙제점 수준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대는 참 희한한 거예요. 국가고시 합격률이 98%예요. 그러니까 1명, 2명 정도가 떨어지지 거기 떨어진 학생은 진짜 공부를 안 한 학생이에요. 그냥 의대에서 완전히 놀아. 나는 뭐 의대 자퇴할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학생 빼고는 그냥 다 시험 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시험 붙었다고 지금 이제 난리인데 아무튼 그 학생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불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라인업을 자기 자신이 짰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이 성향적으로 봐서는 무조건 외고로 가서 거의 사회과학을 하든 아빠처럼 법학을 하든 뭐 이런 쪽으로 갔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김현장 들어가서 날리는 변호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의대라는 쪽으로 가게 되니 거기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과 학생들의 한 7, 80%는 야, 내가 너 의대 보내줄게 그러면 반가워하는 학생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뭐 제가 거기 가서 공부 열심히 할게요. 한 명도 없어요. 진짜. 그 의대를 내가 왜 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 학생들은 아무리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백그라운드가 좋으셔서 내가 조국교육보다 더하게 잘 만들 수 있어. 만들었다 치더라도 그 학생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이게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지금 우리 학생이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걸 많이 느끼냐면 어머님, 아버님들이 항상 첫째 전제 조건이 우리 애가 행복했으면 해요라는 거거든요. 우리 애가 해피하게 행복하고 그 다음에 행복한 결과로 해서 얘가 인생을 좀 재밌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입시 전략은 그거하고 딴판으로 나타나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행복의 길은 의대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의대의 길은 컴퓨터 공학에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개인적인 측면으로 봐서 그렇게 썩 좋은 결정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입시에서 십수년을 있다 보니 그 학생들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휴학을 해요. 집에 가서 휴학한다고 난리치고요.
그 다음에 심한 경우는 자퇴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그 다음에 대학을 딴 데 들어가겠다고 또 난리를 치고, 제가 보기에는 지가 원하는 게 인문계열을 갔다가 뭐 27, 8 정도 돼가지고 와 내가 보니까 뭐 삼성 들어가 보니 별 볼 일 없어. 차라리 의대를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본인 스스로가 자각을 해서 가는 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가시밭길에 자기 스스로 가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본인만 책임을 지는 거죠. 뭐 제가 아는 학생 중에도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명덕 예고 갔거든요. 인문계 성향이 뚜렷합니다. 제가 그 학생을 알기 때문에. 영어 잘하죠. 그 학생은 심지어 어떤 스타일이냐면 국어 이렇게 워낙 책을 읽기를 좋아하니까 국어 이제 수능이나 학교에서 시험은 국어 시험을 보고 있으면 애들이 오답을 쓰는 걸 이해를 못 하겠대요. 아니 답이 보이는데 왜 그걸 오답을 쓰냐는 거야. 제가 똑같은 사람을 한 명 있는데요. 그 양반이 이제 의사신데 학원을 한 번도 안 다녔어요. 나이는 좀 있지만 그래도 너무 신기해서 물어보고 야 원장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내가 야 어떻게 그 학원을 한 번도 안 갔지? 수학학원 한 번도 안 갔어요? 학원 한 번도 안 갔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안 갔죠? 그랬더니 정석 지금도 정석이잖아요. 옛날에 뭐 정석이잖아요. 수학의 정석책을 보면 처음에 예제가 있고요. 이렇게 밑에 보면 이제 심한 문제 이렇게 자기 본 문제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책을 보고 있으면 모르는 게 없대요. 예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응용 문제가 쭉 나오잖아요. 그 우리 식으로 말하는 심한 문제, 요즘은 심한 문제라고. 심한 문제가 쭉 나오는데 예제를 풀었으니 당연히 심한 문제 푸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강의를 왜 던지냐는 거야. 수학의 강의를. 왜? 거기 답이 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이 다 돼 있는데 그거 보면 이 문제 다 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극단적인 두 가지 케이스예요. 제가 첫 번째 케이스를 말씀드려보면 어떤 식이냐면 이 학생은 그래서 연대 경영을 간 거예요. 명덕 예고에서 연대 경영을 갔어. 근데 경영학과 1년을 채 못 다니고 휴학을 했어요. 왜 휴학했게요? 그때는 연대는 신촌 캠퍼스에 있었는데 송도에 안 가고 캠퍼스 축제 너무 좋죠, 그죠? 5월에 재밌게 막 놀았는데 그 선배들이 오는 거예요. 축제라고 이제 졸업한 선배들이 이제 또 놀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같이 술도 마시고 뭐 경영학과 잘된 선배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 연대 경영학과 제일 잘된 선배가 누구냐 봤더니 한원이래요. 한국은행 다니는. 거기가 뭐 재무 뭐 이런 쪽으로 행시나 외시 뭐 이렇게 가는 학생들보다 한원이 그때 더 우러러 보였대나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원 선배들 와 우러러 보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 선배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그렇게 뭐 열심히 해도 못 간 선배들이 수두룩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부 다 자기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연대 경영을 나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못 됐을까? 뭐 이런 거. 내가 원하는 거기는 왜 못 들어갔을까?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학생들이 그걸 듣고 이제 자기 동기들이 전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야 1학년 때부터 빡시게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원하는 뭐 한원이든 어디든 어디를 가려면 내가 1학년 때부터 노돌아서는 안 돼. 빡시게 해야 돼. 막 그런 결의를 막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생각했어요. 이렇게 해서 한원을 들어가고 수출입은행을 들어가고 산업은행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른 쪽이 좋은 직장을 들어가고 그러면 거기서도 똑같은 고민하는 거 아닌가? 야 내가 뭐 정년이 거기는 보장되는 게 아닌데 중간에 또 이직도 생각해야 되고 막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연대 경영이 서울대 경영은 못 갔지만 굉장히 안정된 미래를 보장해주는 학과라고 해서 왔더니 실제 똑같은 고민을 또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냐면 의대든 치대든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왜? 그거는 전문의 자격증만 따면 어쨌든 간에 내가 수전증 걸려가서 막 손 떨릴 때까지 내가 진료를 볼 수 있으니 이것보다 더 안전한 게 뭐가 있냐. 다시 수능을 봤어요.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성공했습니다. 왜 성공했죠? 이 세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세대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수능, 그런 학생의 케이스가 이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 학생 때는 이제 이과 수학이 있었는데 이과 수학도 이제 이렇게까지 편차로 막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던 세대예요. 그런데 그 해 참 좋았던 게 뭐냐면 수능 수학이 물수능이었어요. 근데 얘는 국어 영어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영어가 그때 절대평가가 아니었었거든요. 국어 영어 성적이 월등하게 좋은 거야. 그 다음에 지학 생물은 외우는 겁니다. 얘는 외우는데 또 천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탐을 확 쓸고 국어 영어 확 쓸고 근데 수학이 물수학이에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1등급 못 맞췄나 아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들어갔어요. 수능으로 해서 치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가다 이제 그 학생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행복하대요. 만족감을 느끼는. 그리고 치대는 의대하고 또 조금 틀리잖아요.
이 기능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재미도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이 길을 참 잘 선택한 것 같다. 그걸 어머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문과 가서 이제 이렇게 또 되리라. 이게 무슨 결과냐면 정시 서울대 최초 합격자인데, 정시에 올해 정시. 근데 이 학과들이 모니까 공통으로 뽑은 거예요. 모집을 뽑았는데 뽑고 나니 어떻게 되냐 하니까 사범대학 영어교육학과는 확실하게 문과 지향적이죠. 근데 얘네들의 80%가 수학을 뭘 선택했나 봤더니 미적하고 기하를 선택한 거예요. 아니 명덕외고 학생 중에 대원외고 학생 중에 미적 기하 선택하는 비율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이건 100% 거의 이과 학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연고대 뭐 어중간한 컴퓨터 공학 가는 것보다 그래도 서울대가 낫지? 그 다음에 선생님 되는데 서울대 사범대 영어교육학과 나오면 100% 자기가 원하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학생 중에 사범대 영어교육학과 가서 고대도 마찬가지예요. 가서 선생 못 된 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연대가 영어교육학과가 없어요. 연대 없습니다. 서강대 없어요. 영어교육학과가. 어디 있냐면 서울대가 있고 바로 고대로 넘어가요. 성대가 있냐고요? 없어요. 영어교육학과. 그러니까 이 학생은 거의 자기가 원하면 무조건 다 될 수 있어요. 선생님부터 시작.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뭐 연대나 고대나 밑에 이렇게 가는 것보다 그냥 서울대 사대 영어교육학과가 훨씬 낫지 않나? 온 거죠.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51%의 학생들이 이과 수학을 선택한 학생들이 넘어왔더라는 거예요. 그럼 서울대만 이럴까요? 조금 있으면 이제 연대도 나올 텐데요. 연대는 이것보다 더 심할 거예요. 왜 심하냐면 작년 케이스 보면 건대 컴퓨터공학과 들어갈 애들이 연대 중문과를 올 수가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건대 컴퓨터공학과보다 연대 중문학과가 낫지 않나? 온 거예요. 실제 왔다니까요. 그러면 문과 학생들이 도대체 정시에서 내가 있을 스탠딩이 어디냐는 거죠. 정시에서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누구 때문에? 강서고 다니고 목동고 다니고 이런 애들 때문에, 이 이과 애들 때문에. 이것들이 그냥 이과의 길을 곱게 가면 되는데 남의 밥상까지 뺏으려고 넘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못 들어오는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이 학생부 종합입니다. 왜냐하면 2학년 진로 선택 자체가 틀려버리잖아요. 얘는 이과 지향적으로 공부를 했을 거잖아요. 과학을 뭐 예를 들면 물투, 화투 이런 거 있을 거잖아요. 사회 선택 과목 안 했을 거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학생부를 보고 있으면 얘는 중후중문과하고는 확실히 거리가 있는 애예요. 선택권으로 중국어를 제2외국어로 선택도 안 했어. 한문화는 해요. 근데 얘가 왜 중후중문과를 올 수 있어요? 정시 때문에. 정시는 왜? 수능 100%니까 거의. 근데 걔네들이 못 들어오는 게 어디라고요? 수시에 논술도 올 수가 있어요. 심하면. 근데 못 들어오는 거 어디냐면 얘는 학생부 종합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오는 불가침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지금 이제 문과 학생들 경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어요. 문과 학생들의 경우에 정시로 해서 이쪽 학교는 거의 80% 이상을 정시로 보냅니다. 수시로 보내는 학교는 없어요, 여기에. 신문고가 옛날에 있었는데 신문고 실적이 형편없어졌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이제 이과 지향이에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문과 지향의 학교는 여기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 학생부 종합 기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유일하게 이 근처에 있는 학교 중에 가는 학교는 유일한 학교가 명덕예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학생의 진로 적성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얘가 정시에서 이과의 수학을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수능 수학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옛날에 수학, 가형, 나형 이렇게 문과, 이과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문과 수학에서 4% 1등급 주고 이과 수학에서 4% 이내 학생들 1등급 주고 이 구조였거든. 그러니까 똑같이 4%가 1등급이 나오는 구조예요. 근데 통합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점수 높은 놈한테 그냥 4% 주는 거예요. 1등급을. 근데 이게 통합이야. 그러니까 선택 과목 플러스 공통이거든요. 공통 수학은 고1 수학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은 뭐냐면 기하, 미적, 확통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그룹의 평균이 공통 수학을 쳤을 때 평균점이 나오겠죠. 예를 들면 기하를 선택한 그룹에서 공통 수학을 쳤을 때 이 공통 수학을 풀었던 평균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미적 그룹에서 나올 거고 확통 그룹에서 나올 거예요. 이 세 개의 영역을 평균점을 대비를 해서 가산점을 주는 제도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럼 가산점을 누구한테 주냐면 공부 못하는 애한테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라 잘하는 애한테 애따 떡 하나 더 먹으라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럼 평균 성적이 누가 높아져요? 내가 속한 집단의 공통수학 평균 성적이 높은 집단일수록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단 이게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선택한 과목의 성적도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확통했을 때보다 미적을 갔을 때가 유리하게 나와요. 그럼 이제 어머님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래 내가 뭐 네가 뭐라고 말하든 나는 이쪽에 뭐 한가란고 보낼 거야. 내가 목동고 보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상관없어요. 단 그렇게 되면 전제 조건이 뭐냐 하면 얘는 미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학교 자체가 학생부 종합으로 보내는 학교가 아니거든요. 그럼 내가 수능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수능에 목숨을 걸려면 내가 유리한 집단으로 가야 되니 기한은 내가 좀 어려워. 그럼 어디를 갈 수가 있어? 위적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수학 선행을 보통 이제 3학년 학생들이 수상 정도 할 거예요. 인문계열 학생들이. 그것도 개념 정도 지금 할 텐데 그걸 1년을 더 땡겨야 되는 거예요. 왜 목동 지역이 그러냐면 목동 지역에 또 이쪽 고등학교의 특성이 뭐냐면 의대 가겠다고 눈 뻘게 있는 애들이 많아요. 걔들이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영재고 갈 수 있는데 안 가고 이쪽으로 오는 애들도 있잖아요. 이쪽 가는 게 더 나아. 왜? 강서구에서 의대 잘 보낸 데더라. 양정에 갔더니 의대 잘 간 데더라. 뭐 이 얘기를 듣고 오는 거잖아요. 아 근데 강서 양정은 내실이 좀 세지? 빠져야지. 어디로? 배감으로 빠져야지. 양천구로 빠져야지.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는 애들 있잖아요. 야 걔들이 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걔들이 화곡동을 또 안 가요. 강서구에 있는 학교를 안 간다는 얘기예요. 다 여기서까지 그냥 강서구에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저기 배강고까지 딱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어머님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얘를 이과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쪽 일반고로 보내겠다고 인문계열 학생들이 결심을 하는 순간에 얘를 이과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수학만큼은. 그래서 요즘은 수학학원의 전성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제 아는 분도 이쪽에 사다가 저기 센트럴 가가지고 또 학원을 차렸는데 수학학원이에요. 영어학원은 요즘 장사가 좀 잘 안 되잖아요. 수학학원이죠. 왜? 문과도 수학을 심화를 해야 되니 어머님들이 수학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죠? 지금 아버님 몇 분이 와 계신데 아버님들은 수학을 그냥 과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까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 중에 인문계열 플러스 예체능이잖아요. 제 동생도 수학에 혐오증을 느껴가지고 미대를 갔었는데 여동생이 앞에 수학 앞에 딱 붙어요. 혐오스러운 수학. 그러니까 굉장히 이 과목 자체가 이가 갈리는 과목이죠. 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공간 지각력에서 다른 부분보다 부족한 거죠. 그게 이과형이라는 거. 근데 논리 정연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들은 이게 사회과학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감성적인 필링을 느낄 수 있고 좀 감정적으로 들어가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가 말하는 문과형, 인문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 길이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예체능은 뭐냐면 이걸 다 짬뽕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결국은 지가 원하는 걸 하는 학생들 치고 끝이 안 좋은 학생이 없더라. 저는 그거는 확신을 합니다.